치주염은 우리나라 말로 풍치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통풍과 비슷하게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픈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풍치 같은 경우는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린다 라는 곳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치주염은 잇몸과 턱뼈의 일부분인 치조골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치주질환입니다. 이게 한간에는 잇몸 질환이라고 소개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잇몸과 뼈가 동시에 녹을 때 그것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잇몸에만 질환이 생길 경우 치은염이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진지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치가 아니라 풍치입니다. 충치와 풍치는 엄연히 다른 질병이고요. 구강 내 질병 중 제일 흔한 게 충치고 그 다음으로 흔한 게 풍치가 됩니다. 자, 치주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역사를 한번 보면은 혹시 333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80년대 말 90년도 초쯤에 퍼지기 시작한 이제 양치 습관인데 식후 3분 안에 하루에 3번 3분 동안 양치하기를 해서 333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권장되기 시작한 이유는 90년대까지는 충치로, 즉 이빨이 썩어서 이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충치 예방에는 양치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습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333 운동도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양치를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충치가 많이 예방이 되었고 그 덕분에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했더니 새로운 질병이 하나 나타나고 그게 바로 치주염입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90년대까지만 해도 치주염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충치가 가장 큰 문제였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충치 예방을 다 해서 치아로 오래 보존하니까 생겨난 질병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가 늦어진 것도 있죠. 실제로 북미 같은 경우는 구강관리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북미에서도 약 80년대부터 치주염 관리를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치주염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 치아의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별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관, 즉 잇몸과 뼈 밖으로 나와 있는 치아의 일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근, 뼈 속 안에 들어있는 치아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뼈 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잇몸이 치아를 가리고 있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은 신경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잇몸의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치조골, 즉 뼈입니다.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이 정도고요. 그 옆에는 영어로도 표기해놨지만 편의상 오늘은 한국말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주염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치도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충치도 이름을 참 잘 지은 질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충치란 게 결국 세균, 즉 벌레가 이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질병이니까요. 충치 같은 경우는 치관에 세균이 침입을 하면서 그 세균이 치아를 녹이고 치아에 침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침투가 깊어지면은 신경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경치료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경치료란 거는 신경에 침입한 세균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충치가 시작이 됐고요. 이게 세균들이 이제 치아를 갉아먹는 거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결국은 신경이 안에 침투를 하기 시작해서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신경치료란 거는 염증이 있는 신경을 이렇게 다 제거해내고요. 이렇게 그리고 드러낸 신경에 다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필링으로 메꾸는 방식의 치료를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치주염, 풍치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 치아의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치경부를 보여드렸는데 치경부란 뼈가 아닌 잇몸만 치아를 가리고 있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해요. 자, 그리고 뼈 같은 경우는 치아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에 비해서 잇몸은 구조적으로 치아에 딱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치경부에 살짝 포켓이 생깁니다. 그 포켓에 세균이 플라그라는 막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플라그가 석회화하면서 치석이 되는데요. 그 치석이 치아에 정착을 하면서
치석 주위에 있는 잇몸과 뼈, 즉 치주에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치주염이고요. 석회화되지 않은 플러그도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잇몸이 붓고 양치질할 때 피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만 염증이 났을 때는 치은염이 되고 이것이 잇몸 질환입니다. 자, 그럼 치주염은 석회화한 플라그 치석이 잇몸과 치조골에 염증을 불러일으키며 그 염증 때문에 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치조골이 녹으면서 잇몸도 같이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점점 더 뼈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치근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치근은 치아의 시린 부분인데요. 이래서 이가 시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조골이 결국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데 그 지지가 무너지면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치조골이 녹으면서 잇몸이 같이 내려간다 그랬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치조골은 녹았는데 잇몸은 그대로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잇몸은 치아에 달라붙질 않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었던 홈, 즉 포켓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치석은 더 잘 끼기 시작하고 양치질이나 치실이나 그런 걸로 더 이상 닦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림을 다시 갖고 왔는데요. 그림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건강한 치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치조골이 계속 튼튼하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를 잇몸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조골과 이빨은 잘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딱 달라붙을 수 있지만 잇몸과 치아는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포켓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켓에 이렇게 치석이나 플라그가 생기면서 옆에 있는 잇몸의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또 치조골의 염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치조골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무너지면서 여기 치근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치근은 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치조골과 잇몸이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내려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켓이 더 깊어져 버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면 이게 더 깊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치조골과 잇몸이 동시에 염증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림이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건 엑스레이입니다. 이거는 건강한 치아예요. 보시면은 여기 치조골이 이렇게 치근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그리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 잇몸이 살짝 있습니다. 보시면은 치조골이 이렇게 치근 위까지 다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잇몸이 살짝 있죠. 그리고 여기가 치관, 그리고 이게 신경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치주염이 진행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조골이 내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히 내려가 있죠. 그리고 아마 잇몸은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포켓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근이 노출이 돼 있죠. 이쪽 치아는 더 심하게 양쪽 다 그렇게 치조골이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가 많이 무너져 있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더 진행된 치주염 엑스레이를 보면요. 이렇게 아예 뼈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정말 딱 요만큼만 뼈에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치아들도 이렇게 뼈가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건강한 치아에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지죠. 뼈가 이렇게 치근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정말 척 봐도 이 이빨은 튼튼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도 확실히 이런 이빨을 만약에 발치를 해야 된다 할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은 압력과 힘이 들어가요. 그만큼 뼈가 튼튼하기 때문이죠. 자,
자, 충치는 뭐 지식이 많이 알려져 있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시니까 그렇다고 쳐도 풍치도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웃기게도 진행이 아주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충치 같은 경우는 진행이 빠르고 그와 함께 통증도 같이 동반해요. 그러면은 통증이 있기 시작하면은 치과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치과를 방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충치를 덜어내고 또 필요하면 신경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치아를 보존할 수가 있는데 풍치 같은 경우는 진행이 느리고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주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살다가 결국 치주염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치아가 많이 흔들릴 때 그때 치과를 방문하게 돼요. 이가 많이 흔들릴 시에는 정말 발치밖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진행이 느린 만큼 풍치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노년층인데요. 사실 치아가 맹출될 때부터 치주염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서서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충치는 이빨을 빨리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이빨을 보존할 수 있다면 치주염 같은 경우는 서서히 진행이 돼서 흔들릴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흔들릴 때는 이미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치로 치아를 잃지 않고 길게 보존하다 보니까 발견된 질병이 치주염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도 벌써 몇십 년이 흐르긴 했지만요. 또 그래서 그에 따른 권장사항도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충치는 잘 알아도 치주염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무서운 질병인 거에 비해서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첫째는 치실, 둘째는 스케일링과 클리닝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치주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 됩니다. 대신에 치실 같은 경우는 지금 퍼져 있는 치실 방법보다 사실 좀 더 까다로운 방법으로 하기는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은 치실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경부에 있는 포켓에 플라그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이빨 사이에 이 치경부, 이 포켓에 치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플라그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치실을 하실 때. 보통은 그냥 여기서 똑 내려가셨다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똑 내려가서 치경부를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플라그를 제거해 주시는 게 치실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거를 권장하고요. 또 치과에서 받으실 수 있는 클리닝과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런 기구를 갖고서 치경부로 들어가서 거기에 생긴 플라그나 치석을 이렇게 제거해내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이빨도 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치아 같은 경우는 경도가 거의 다이아몬드와 맞먹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절대 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받으실 때 물로 하시는 것도 있으셨는데 그거는 얼트라소닉 캐비트론이라고 하면서 이게 초음파로 약간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그 미세 진동으로 이제 치석이나 플라그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라그막의 형성이나 석회화는 치아가 맹출될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년 1년에 1회 또는 2회 클리닝이나 스케일링을 추천해요. 그렇게 치경부에 있는 포켓에 생기는 플라그나 석회를 1년에 한두 번씩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거죠. 이게 잠깐만 관리를 안 해도 치주염이 생기고 또 뼈가 녹으면서 그 치경부에 있는 포켓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깊어지면은 또 그만큼 스케일링과 클리닝이 힘들어지면서 더 자주 관리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결국 포켓이 깊어지면서 플라크나 석회는 더 쉽게 끼고 제거하는 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포켓이 너무 깊어지면은 아예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잇몸을 째고 그리고 치경부에 있는 치석을 다 제거해내야 되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신 분들은 1년에 3회에서 4회까지도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추천드립니다.
옛날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였고요. 치아가 건강한 사람이 음식도 잘 씹고 음식을 잘 씹어야지 소화기관에 무리가 안 가고요. 건강한 소화기관이 결국 건강한 몸과 직결이 됩니다. 충치 예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충치를 예방했더니 나타난 치주염. 치주염은 서서히 진행되고 조용히 진행되는 질병이니까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한 치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